자, 17번 문제부터 나머지 문제까지 마무리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가인물이 집권한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인물일까 보니까 이거 앞에서 나왔었던 게 또 나옵니다. 정방을 자기 집에 설치했다. 앞에 문제 보기에서 있었잖아요. 뭐 정방, 서방 설치. 그러네? 누굽니까? 무신 집권자 최우예요. 자, 무신 집권기 최우 때 앞서 이거 문제가 좀 겹치네. 이거 조금 그래요. 예. 그럼 내년에 무신 집권 안 나올까? 글쎄요. 그럼 모르지. 예. 그동안 무신 집권기와 관련된 문제가 직접적으로 많이 언급이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또 폭주하고 있어. 법원직 기준으로. 아무튼 정방 설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최우 집권기입니다. 그럼 최우와 관련된 거 고르면 되거든? 그래. 아니 근데 낼 게 뭐 있나? 아까 다 푼 것 같은데. 자,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해서 답을 쉽게 고르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쉽게 제낄 수 있는 거는 2번과 3번이에요. 2번에 교정도감이 처음 설치되었다. 최충원이에요. 최충원의 아버지 최시정권을 열었던 최충원 시기 때 교정도감 설치라. 우리가 많이 연습했던 게 최충원과 최우를 비교하는 거, 요 패턴을 많이 연습했거든요. 예, 여기도 간접적으로 일단 나왔어요. 뭐 교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처음 만든 거는 최충원 때입니다. 그래서 2번 오답이고요. 3번에 도방 처음 조직. 이것도 앞에서 언급이 됐었던 것 같은데, 도방을 처음 만든 거는 경대승이라는 사람 때고요. 요걸 없앴다가 이후에 확대 개편한 게 최충원. 예, 앞에서 봤잖아. 그렇지? 그러면 처음 조직은 경대승이에요. 무신 집권자 구분이거든. 1번과 4번 중에 뭘 찍어야 되냐 이걸로 고민했었던 게 정상이야. 그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런 연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파악하시라라고 수업 때도 계속 다뤄드렸어요. 이건 한국사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리는 시크릿 노트 내의 부록 자료입니다. 연표별로 중요한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다시 정리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무신집권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무신집권기 때 최우가 있죠. 근데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우 집권 시기 때 몽골 침입이 시작돼요. 그리고 몽골 침입 때 고종이라는 왕과 최우가 대략 겹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최충원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조금 심화 내용이에요. 예, 물론 수업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명종, 신종, 희종 이런 왕들 최충원이 갈아치운 왕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기출집, 제 문제집, 사료에 그런 거 있었어요. 왕을 마음대로 바꾼다. 최충원이. 그래, 그러면 최충원이야. 명신이, 그리고 명신이 그 다음에 고종. 예,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기에 지금 명종 얘기가 나오니까 최우가 아니라 그 이전 시기예요. 예, 조금 심화 내용이죠. 최충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이연년 형제가 난을 일으켰다. 이게 나오다니요. 자, 무신 집권기 때 정중부부터 경대승 이음이 쭉 이어지고 나중에 최시정권으로 가는 건데, 이때 시기별로 매칭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다 나눠서 정리를 해놨어요.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나, 앞에 이거 이미 하나 봤었어요. 공주 명소, 망이 망소에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난들, 만적의 난도 있었고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완전 삼국 부흥운동으로 이어진다. 요게 후반부 최시정권 때부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후 삼국으로 갈 뻔했었다. 고려시대 때. 자, 그 중에 신라부흥운동, 고구려부흥운동, 백제부흥운동이 있는데 요게 중요도는 좀 떨어져요. 사실 써놓긴 했는데 제가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었어요. 예,
네가 얘기 안 했으니까 내가 틀렸지. 아니, 이거 다 다른 강사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까지는 아니에요. 예, 이현진 형제 꼭 외우세요. 이것까지는 아니야. 예, 하지만 써놨잖아. 그죠? 최후 집권 시기 때 있는 게 요거예요. 몽골 침입 항쟁기 때 예, 백제 부흥운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게 삼국 부흥운동의 연장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2번, 4번, 3번은 제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은 최후 때는 보통 고종이지. 그 다음에 명신이 막 앞에 왕 갈아치운 거. 이거는 최충원 때 같은데? 4번은 이거 무신정권에서 뭐 본 것 같기도 하고 삼국부운동에서 그건가? 근데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1번이 아닌 것 같으니까 4번을 찍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갔어야 돼요. 난이도가 꽤나 높았었던 문제입니다. 예, 쉬운 것 같았는데 보기 보니까 예, 갑자기 헬게이트가 열렸어요. 이런 문제니까요. 혹시 틀렸다 하더라도 예, 합격에 크게 지장은 없을 수도 있는 난이도가 높았었던 상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18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사건 중에 첫 번째, 세 번째라는 사건. 자, 이거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근데 문제 패턴이 어려워. 일단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봐봐. 보통 순서 나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1번에 2번에 뭐 기억, 디귿, 니은, 리을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소거해서 풀 수 있었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이거 좀 순서를 나열해 봐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었고 리을에 있는 가도, 주둔, 모문용 요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수업 때 다 배운 거다. 자, 요거는요. 광해군부터 인조 때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광해군 북인 정권 때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이후에 지금 크게 성장한 후금이라는 세력이 북방에서 커지네. 그리고 중국의 명나라와 대결 구도, 우리는 중립을 취하자. 이 둘의 충돌에 휘말리지 않겠다. 중립 외교예요. 강홍립이 파견됐다. 후금의 투항에서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광해군 북인 정권이에요. 야, 이렇게 하면은 은혜도 모르고 명나라가 우리 임진한테 도와줬는데 이거 사람 새끼가 아니야! 라면서 인조 반정이 벌어지죠. 네, 반정 쿠데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인이 집권한다.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서인 집권이다. 이들은요, 중립 아니라 우리는 명나라 바라기가 되겠습니다. 후금은 배척하겠다. 친명 배금 정책이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다시 돌아가시면 니은에 있는 강원리 군대가 명예 파견되었다. 이게 광해군 때예요. 이게 1번이겠지. 그 다음에 디귿에 서인 세력이 인조를 왕으로 세웠다. 인조 반정이에요. 그래서 광해군 북인 정권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인조 반정의 결과 인조 이 서인 세력은 친명 배금 정책, 후금 배척이다. 후금 배척하면서 이제 전운이 서서히 감돌게 되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이어질 건데 조금 세부적으로 보자면 정묘호란의 배경 중에 하나가 인조반정에서 공신이었던 이괄이 불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홀대하냐. 반정 공신들 상 주는데 이괄의 난. 이 이괄의 전당 세력이 후금으로 투항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거야. 명예 모문용 가도 주둔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보기 나오고 이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수업 때 다 했어 사실. 이게 뭐야? 명예 모문용 가도 평안도 가도에 명예 모문용 우리는 명바라기니까 명나라 우리나라 땅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친명 배금 정책이었던 거지. 그래. 그래서 요 얘기예요. 가도 주둔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다. 그리고 기억의 청은 군신관계 청으로 바뀌었네 갑자기. 정묘호란 때는 후금이었었다가 이후에 청으로 바꾸고 쳐들어온 게 군신관계 요구하면서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이었었죠. 결과적으로 굴욕적인 화의를 체결하게 된다. 삼전도의 굴욕이었었다. 그래서 군신관계를 맺게 된 거죠. 요게
병자호란의 결과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첫 번째는 니은이겠고 세 번째는 리을이겠지요. 예.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는데 풀기에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가보자. 자, 19번입니다. 토지제도를 처음 시행한 왕이래요. 가라. 근데 지금 여기 고려라고 나왔죠. 누군지 다 알아. 그지? 왕을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자, 역분전 나왔습니다. 고려에서 처음 시행됐었던 토지제도. 논공행상으로 지급한 거지. 후상통일 과정에서 태조 왕건 때 활약을 했어, 관리들이. 그래가지고, 야, 얘따 받아라 상이다. 역분전이에요. 태조 왕건 때요. 이게 처음이란 말이지. 논공행상으로 지급했다. 태조야. 고려 태조 왕건이다. 그 다음에 지금 다 전시권이에요? 그치? 시정, 개정, 경정. 예, 처음 시작한 거는 고려 초기 경종 때죠. 시정전식과 경종, 개정전식과 목종, 경정전식과 문종. 고려의 왕들의 순서를 알아두시라라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태해정, 광경, 성목현, 문종이 뒤에 있다. 예, 그래요. 경종 때 시정, 목종 때 개정, 문종 때 경정. 이렇게 있잖아. 자, 어쨌든 이 왕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경종, 목종, 그리고 문종이에요. 가만히 있자. 이 왕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나? 보기를 보자. 1번. 가는 훈요 10조를 남겼다. 훈요 10조. 태조 왕건이 유언의 형식으로, 유훈의 형식으로 후대 왕들에게 남겼었던 거. 태조 왕건의 대표적인 업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맞아요. 여기선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요. 이번에 나는 사색 공복제도를 제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색 공복제도. 공복. 예. 이 공복은 광종 때 제정을 하네요. 예. 광종 때 제정을 한. 이거를 바탕으로, 차등 지급하기도 했었다라고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2번에 되어 있는 게 오답이죠. 이거 광종이에요. 광종의 업적으로 고르면 돼요. 2번 정답이야.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요. 근데 조금 마리까리. 자, 3번도 우리가 보는 내용. 강조의 정변으로 폐위되었다. 자, 강조의 정변이 발생해서 폐위되고 고려 초반부에 영웅적인 왕 현종, 이 현종이 거란의 2차, 3차 침입을 막아냈었던 왕이다라고 봤었잖아요. 예, 거란 전쟁의 영웅이 바로 현종이었다. 그래. 목종 맞아요. 그래서 강조의 정변으로 폐위된 왕이니까. 4번이 뭐냐 이거야. 답을 골랐으면 4번 에이 넘어가 해도 돼. 근데요. 여긴 해설이죠 지금. 자, 라는 이자연의 딸을 왕비로 맞았다. 외우는 포인트는 아니야. 이게 뭡니까 대체. 자, 이자연의 딸을 왕비로 맞았다. 이자겸과 뭔가 관련이 있는 인물처럼 보이죠. 그렇지? 경원 이씨 집안이에요. 자, 고려 중기로 넘어가면은 문벌 귀족의 시대로 간다. 이렇게 점점점으로 경계를 칠해놨잖아. 문벌 귀족들이 권력이 점점 강해져가지고 고인물이 이제 슬슬 썩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자겸의 난이었었어요. 이 경원 이씨 집안은 대대로 쭉 왕실의 외척으로 군림했었다. 그래요. 여기도 문벌귀족 초반부쯤이니까 경원 이씨가 외척으로 이렇게 접근해 있었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이해만 하시면 돼요. 외우는 건 아니야. 문종이 이자연의 딸을 왕비로 맞았다. 이거는 외우는 포인트가 하나도 아니야. 근데 2번이 명확하게 틀리니까 이게 뭐 맞나 보지 뭐. 예. 이걸 소거하면 돼요. 확실한 걸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였죠.
그죠? 하지만 4번에 대한 보충 설명은 문벌 귀족 시대 경원 이씨 세력이 커지는 이 고려 중기로 넘어갔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문종이 시작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 공포일과 나 발표일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여기도 지금 헌법이 나왔습니다.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그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양원제. 55조에 대통령과 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중임할 수 있대요. 대통령은 임기 4년에 중임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이거지요?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요거 적용하지 않는데요.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만 중임제 예외. 아, 그거다. 뭐야? 4.4 5입개헌입니다. 이승만 정부 때 나만 중임제 예외니까 계속 할 수 있어. 4.4 5입개헌. 헌법 공포 당시 대통령에게는 중임 제한하지 않는다. 이승만이 집권 연장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이런저런 만행을 하다가 결국 4.19 혁명으로 물러났잖아요. 예. 그 시작점에 있는 헌법이 4.4 5입개헌입니다. 그래서 가는 4.4 5입개헌이다. 이승만 정부 시기예요. 그죠? 양원제는 뭡니까? 양원제는 이전 발췌개헌 때부터 있었던 양원제, 국회 2개 두는 거, 그거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나에 보니까 자, 1번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는다. 요거는 제 기본서에는 요거 당연히 소개해 놨어요. 자, 여기는 지금 제목만 소개했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시크릿 노트에는요. 혁명 공약이에요. 박정희가 군부 쿠데타 5.16 군사정병을 일으키고 혁명 공약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반공은 제1에 국시로 한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우방과 연대를 강화한다. 예. 그 다음에 정권은 민간에게 넘길 거다. 우리 군부가 잠깐 이 혼란한 거를 수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변을 일으킨 것 뿐이야. 라면서 항변을 하죠. 이 혁명 공약이에요. 그러면 박정희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자, 연표로 보자면 4.4 5입개헌 그리고 요 사이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네요. 그리고 박정희가 등장했네. 5.16 군사정변 직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이죠. 그럼 사이에 뭐가 있어요? 이승만 정부 후반기랑 장면 내각이 있죠. 그러면 자,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승만 정부 후반기와 장면 정부. 요거를 갖고 보기를 보는 거예요. 진보당 사건, 이승만 정부 후반기.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장면 내각이죠. 장면은 국무총리. 하지만 국무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 뭡니까? 내각 책임제 헌법 제2공화국이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자, 제2공화국 요거 얘기하는 거죠. 국무총리 장면 내각, 대통령 윤보선. 예, 요게 뭔데? 3차 개헌 헌법 즉 내각 책임제 헌법에 의한 장면 내각이란 말이에요. 예,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이후에 등장했었던 정권이 바로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이었었다. 그래서 3번, 4번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데 2번은 뭐냐? 자, 2번이 답이겠죠. 일단 1번의 진보당 사건은 여기 있습니다. 이승만 정부 독재로 향하는 사건에 조봉암을 처형시킨 사건, 그리고 이후에 4.19 혁명까지 가면서 폭망한다. 자,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반공 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민교육 헌장을 선포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박정희 정부가 쭉 가면서
반공정책, 북한과 대립하면서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런 조치로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비군은 신설합니다. 그리고 국민교육헌장 선포. 이거는 배경으로도 말씀드렸어요. 북한이 이렇게 공비 간첩 보내니까 반공정책 강화해야지. 이런 논리로 간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얘기예요. 예, 박정희가 대통령 된 이후 얘기다. 지금 혁명 공약 발표했을 때는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기 전 군정기 시기에 해당해요. 군정기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런저런 일들로 이어지는 거지요. 예, 여기에 지금 뭐가 있을 거냐? 국민교육헌장 제정 얘기가 있을 것이다. 자, 따라서 옳지 않은 거, 들어가지 않는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1번. 자, 다음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 마음을 가슴 졸였었던 게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각종 단체를 또는 군사 조직들, 예, 독립군 군사 조직들 이런 것들일 거야. 다행인지 아닌지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가부대에 대한 설명 보겠습니다. 1931년 12월, 1930년대 초반이라는 단서 시기를 잡아두시는 거예요. 길림섬자위군 총지휘관 연합전선 합의회 때. 그래? 모르겠어. 이듬해 카오펑리 부대와 합작해서 쌍성보 공격. 요것만 찾으면 돼. 요것만. 예. 요것만 찾으면 돼요. 쌍성보. 30년대 전반기에 쌍성보 전투, 대전제령 등등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었던 독립군이지요. 한국 독립군.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30년대 초 우리가 한중 연합작전으로 중국의 부대와 함께 작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거 비교해야 돼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인지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인지. 이거 되게 많이 연습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나눠서 보는 거예요. 오답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는 그 외에 조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답은 1번에 있습니다. 지청천의 지휘 아래 활동했다. 뭔데요?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에요. 2번에 흥경성 전투. 내일 할 줄 알았다. 흥경성 전투, 영릉가 전투. 나왔잖아, 오답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30년대 전반기 만주에서 활약하는 대표적인 우리 독립군 두 부대. 이거 비교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번은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입니다. 3번에 동북항일연군 한인들이 결성하였다. 예, 동북항일연군 그리고 조국광복회. 이건 김일성과 연관된 조직으로 살펴봤었어요. 예, 요것도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다. 4번에 중국 화북에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었다. 뭔데요? 김원봉과 관련이 있었던 단체였었죠. 예, 조선의용대 중에서 화북지대죠. 조선의용대 중에서 화북지대는 김원봉이 없는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없는 조선의용대. 어디에서? 예난에서. 요거 나왔으면 조금 여러분들 또 머리를 한번 또 굴렸어야 됐는데, 예, 오답으로만 나왔네요. 그죠? 예. 김원봉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조선의용대라는 군사조직을 30년대 후반에 만들고 이게 분화돼서 어떻게 됐는지 여부를 40년대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봤었잖아요. 예. 어쨌든 답은 아니었더라. 예.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1, 2번 중에서 고민하는 것 뿐이에요. 22번 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나열하는 건데요. 사료가 길게 있고 딱 3가지만 나와 있습니다. 가를 볼게요. 진성여왕 3년 끝났어. 네? 지금 시기 파악하는 거죠. 진성여왕 나왔잖아. 그럼 진성여왕이 어디 있는지만 파악하면 되잖아요. 언제야? 신라 말이잖아요.
진성여왕 때 있었던 거 대표적으로 뭡니까? 최초의 농민봉기 원종과 애노의 난, 또 뭐 최치원이라는 인물, 다 진성여왕 때 있었던 일들이죠. 신라가 망해가는 신라 말 때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웅천주 도독 헌창, 웅천주 공주일 때 헌창, 김헌창이네요. 그의 아버지 김주원,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난을 일으켰다. 김헌창의 난이야. 다에 보니까 김지정이 난을 일으켜 침범했는데 이게 뭐였더라? 해공왕이 살해됐대요. 김지정의 난인데 요 김지정의 난 이전에 96각간의 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신라의 통일신라의 강력한 왕권은 요 전에 신문왕 앞서 문제에서도 봤었죠? 신문왕 시기 때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 이어지다가 요게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국왕 중심의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전제 왕권의 국가 통일신라가 왕권이 약화되는구나. 특히나 이 해공왕 때 난들이 벌어져요. 해공왕이 피살된 요 사건이 김지정의 난이고 기본서에는 소개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력한 국왕 중심의 국가 체제가 무너졌어요. 이제부터는 왕이 쟁탈전으로 서서히 접어들게 되는데 김헌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이 대표적인 사건이었었다라고 봤었죠. 웅천주도독 김헌창, 김주원의 아들,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했어. 우리가 왕위를 차지했어야 되는데 김헌창의 난. 이렇게 왕위 쟁탈전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결국에는 막장으로 가는구나. 그 막장의 시작점에 있는 왕이 진성여왕이야. 원종과 애노의 난을 비롯한 각종 농민 봉기들이 시작된다.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뭐야? 막장을 넘어 나라가 쪼개진 후삼국 시대로 가는 거지요. 그죠? 자, 그러면 봐봐요. 김헌창의 난이 지금 나에 있죠? 그 다음에 진성여왕 시기 때 원종과 애노의 난이 가에 있죠. 그러면 나열하면 되잖아요. 다가라로. 요게 제일 처음. 그 다음에 요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막장이 가의 세 번째. 다나가 순으로 나열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만 사료만 살짝 길었던 것 뿐이고요. 사료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다. 23번.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시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사이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을 골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 보니까요. 7조 국왕이 백성을 다스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령을 나누어 보내어 가서 백성의 이익과 손해를 살피게 하는 것이다. 수령을 나누어 보낸대. 그건가? 제가 보기에 향리토들이 늘 공무를 빙자해서 백성들을 침해한대. 많이 본 게 이겁니다.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이 외관, 지방관 수령이에요.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해야 됩니다. 건의문이죠. 뭐죠? 최승로의 시무 28조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는요, 성종 때 고려 초기 시무 28조 지방관 파견을 건의합니다. 고려 초 성종에게 지방관을 파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을 꾀해야 된다. 그리고 이 최승로는 성종에게 지방관 파견뿐 아니라 또한 건의를 합니다. 유학에 따른 통치 이념, 이런 것들을 건의한 거예요. 고려 초기네요. 성종 때구나. 나에 보니까 서경 임원역의 땅은 서경의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 이야, 진짜 좋은 곳입니다. 명당입니다. 대화세는 명당이에요.
그래서 궁궐 짓고 옮기면,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면, 이 명당으로 옮기면 그래요. 풍수지리 사상에 근거하여 옮겨야 합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또는 묘청의 아니죠. 예. 서경으로 도읍을 옮겨야 한다라는 주장. 문벌 귀족 시대요. 그래서 서경천도 운동인데요. 요 시기는 고려 중기 인종 때입니다. 가는 고려 초 성종 때고요. 자, 그러면 연표로 보자면 이렇게 돼 있잖아. 성종 다음에 이런저런 왕들. 가만히 있죠. 근데 현종이 중요 표시되어 있네. 이거 뭐라 그랬어요? 거란의 1차 침입이 성종 때, 2, 3차 침입이 현종 때, 2, 3차 침입과 관련한 대표적인 인물이 2차 침입 양규의 활약, 3차 침입 강감찬의 활약, 이런 거 봤었죠. 고려와 거란 간의 전쟁과 관련한 내용이 사이에 있네요. 거란의 3차 침입이에요. 요게 현종 때니까. 그지? 1번에 만적이 신분해방 운동을 시도하였다. 만적의 날은요, 무신집권기 최충원 때, 예, 앞에 무슨 난들 막 있었다라고 봤는데, 최충원의 산업이었었던 만적이 일으켰었던 아닙니다. 그래서 나 이후에 해당합니다. 3번에 노비안건법 실시 양민의 수가 늘어났다. 요거는 광종 때예요. 광종 때입니다. 예, 요게 지금 3번에 있는 거예요. 노비 해방 정책이에요. 가가 성종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가 이전에 해당하죠. 광종의 왕권강화 정책. 4번에 도평의사사는 중앙의 최고 권력기구로 기능하였다. 도평의사사는 도병마사가 계층된 권력기구로서 언제 등장하냐면요, 원간섭기 때 등장해요. 충자왕들 때. 그리고 조선 초까지 가는 게 도평의사사입니다. 원간섭기 때 관제 개편과 관련한 내용에서 이건 시기를 아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그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나 이후에 해당하죠. 답을 고르면 당연히 2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발표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약간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한국 경제가 대기업 연쇄 부도에 따른 대외 신도 하락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이 뭐야, 경제가 어려워졌다,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어요 라는 거죠. 뭐지? 그래서 정부가 뭘 합니까? 국제통화기금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대요. 이렇게 나오니까 뭐지 싶어. 응? 여러분 영어 알잖아. 인터내셔널. 통화 돈이요. 먼트리, 기금, 펀드. IMF예요. 이럴 수가. 그거였구나. 예. IMF 외환 위기 이거예요, 지금. 김영삼 정부 때. 그래서 정부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국제통화기금 IMF에다가 구제금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이제 이 정권 말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시킨 대로 대선 후보 불러와 해가지고 이제 각서 받고 이제 관리 체제로 가는 겁니다. 기업들 막 부실 기업들 내버려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이 과제가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서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김대중 정부가 아니라 발생했었던 김영삼 정부 얘기예요. 김영삼 정부 걸 골라라. 자, 1번의 전태일 분신 사건. 이거는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 때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1971년에 벌어진 1070년인가? 벌어진 전태일 분신 사건이죠. 2번은 뭐지? 넘어가. 모르면 넘어가라 그랬잖아요. 알아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3번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뭐죠? 이거야 또. 물론 요 한글 플레임은 기본서나 뒤에 단원에 소개는 당연히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고
가로하고 OECD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좀 난해 보이는 거지. OECD. 예. 그래서 이게 김영삼 정부 때다. 요거는 논리구조 이렇게 왔잖아요. 선진국 경제클럽 가입해가지고 야 시장 개방 압력에 대응하자라고 했다가 야 우리 폭망했네. 대응할 줄 알았더니 우리가 망했네. 예, 이게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의 모습이다. 4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외환위기로 인해서 실업자가 증가하니까 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생계는 국가가 책임은 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김대중 정부 때 만든 거죠. 이건 후속 조치로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 4번 중에 고민하셨어야 돼요. 예. 하지만 조금 어려워 보였지만 3번 예, IMF, OECD 예, 요거를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한글로. 예. 그러면 3번으로 고를 수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살짝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가라 시기순으로 25번이에요.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골라보자. 이거 쓱 보니까 뭐냐면요. 임진왜란 때 얘기거든. 신립 충주에서 싸웠다가 대패했다. 임진왜란 때 신립의 충주성 전투. 나에 보니까 외적을 유인하여 한산 앞바다에 끌어냈다. 하익진, 한산도 대첩, 이순신의 하익진 전법. 다에 보니까 행주산성에 포위했대. 결국 권율이 이를 지휘하면서 적을 몰아냈구나. 행주대첩. 라에 보니까 국왕의 행차가 서울로 돌아왔대요. 개판이었다. 돌아왔다. 그죠? 자, 임진왜란과 관련해서 사건 순서들 이렇게도 정리했고 좀 깔끔하게 이렇게도 정리해놨어요. 초반부 부산 동래에서 패배하고 충주에서 신립이 패배했다. 요거 있었어요. 여기 가요 지금. 그 다음에 이순신이 요거를 변화시키고 역전시킨다. 이순신의 승리들 그리고 한산도 대첩 하익진 전법. 하익진 전법은 앞에 소개해 놓기도 했었어요. 하익진 전법.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이게 나죠. 그리고 진짜 요거 많이 강조했었어. 임진왜란 순서할 때 한산도, 진주대첩, 행주대첩 요 순으로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행주대첩 앞에 평양성 탈환이 요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 또한 말씀드렸었어요. 예, 한산도 대첩 이후에 진주, 전라도 일대로 진출하던 일본이 봉쇄됐었던 김시민의 진주대첩. 그 다음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고 한양까지 탈환하려다가 우리가 고립돼서 죽을 뻔했었는데 하지만 큰 승리로 반전시켰던 행주대첩. 그죠? 이게 다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행주대첩이 서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벌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선조가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선조가 한성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왜? 의주까지 피난했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오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니까 이게 라겠지. 그죠? 그러면 뭐예요? 가나다라 순서대로 갈 수 있잖아. 예, 다시 볼까요? 가에 충주성 전투입니다. 신립의 초반부예요. 그 다음에 이순신의 활약, 한산도 대첩, 그리고 진주 대첩, 그리고 평양성 탈환, 그리고 권율의 행주 대첩, 그리고 선조가 서울로 왔는데 개판이 됐구나. 예, 요렇게 나열하시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자, 25번은 임진왜란 순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었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문제가 극과 극인 줄 알았는데 사실 못 풀 문제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물론 전 100점 못 맞췄는데요. 그래, 100점 못 맞아서 아쉽긴 했으나
문제 난이도 자체는 좀 쉽지는 않았어요. 다만, 우리 시험을 잘 준비하셨다면은 여러분들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그렇게, 다음 기수에서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동행 9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